구강암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음경암도 일으키고 비인두암도 일으키니까 남자분들도 가다실 맞고 검사 잘 하셔야죠.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번 몸에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16번, 18번 바이러스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타3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손윤경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의외로 흔하게 접하게 되지만 뭔가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고 민감한 주제,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외음부에서 냄새가 나요, 가려워요, 분비물이 늘었어요 하는 증상들로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은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성 질염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전염성을 갖고 있는 성병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병이라고 하면요, 에이즈나 매독이나 뭐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병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성병은 성접촉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도 성접촉으로 옮겨갈 수 있고요.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성접촉을 통해서 옮겨가죠. 클라미디아,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같은 원충류도 성접촉을 통해서 옮겨가는 성병 질환입니다. 그러면 성접촉이라고 하면 피부와 피부가 맞닿으면 다 이게 접촉이 되는 건가요? 성접촉이라 하면 성기와 성기의 접촉, 성기와 점막 간의 접촉, 구강 점막과 성기의 접촉이 있었다. 그럼 역시 그것도 성접촉으로 인한 전염 질환에 해당하겠죠. 구강 점막이라고 하면 이제 구강이라든지 기관지 이런 데에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구강 점막에는 생길 수 있고 기관지까지는 보통 들어가지 않죠. 기관지는 거름막이 있고 여기 방어체계가 있으니까 기관지에 성병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입 안쪽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암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요. 구강암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우리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로 알고 있는 질환이거든요. 구강성교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안에도 생길 수 있어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음경암도 일으키고 비인두암도 일으키니까 남자분들도 가다실 맞고 검사 잘 하셔야죠. 성병 같은 경우는 뭐 증상이 없다, 증상이 없는데 병 갔더니 나 성병이라고 뭐 하더라, 뭐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증상이 정말 없나요? 무증상인 경우가 꽤 있어서 그래요. 균에 따라서 좀 다른데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악취를 동반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질 안쪽에 생기는 피부 병변이라든지 물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쪽에 감각이 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클라미디아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골반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잠복균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만성 골반염을 일으켜서 나팔관을 맞거나 해서 불임을 유발하거나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죠. 골반염을 일으키는 클라미디아나 마이코플라즈마균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HPV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가다실 맞으시면 성접촉 이전에 26세 이전에 맞으시면 항체 형성이 잘 되니까 가장 예방 효과가 좋고 그 이후에 나이이더라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본질염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퍼지나요? 본지름이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소작술을 하다 보면 연기가 나고요. 연기를 들이마시잖아요. 저희 코 점막에 생기신 비뇨기과 선생님 본 적은 있습니다. 퍼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주로 마찰이 되는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소음순과 대음순, 항문 주변부, 요도, 자궁 경부 이렇게 생식기 주변으로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남자분들도 음경 주변 그리고 항문 주변, 둔부까지는 생기신 분들 꽤 있죠. 그 헤르페스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간다, 이거는 정말 완치가 안 되나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번 몸에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절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증상을 만들거든요. 생기시는 분들은 지금 헤르페스 또 물집 잡히려고 하는구나, 자각 증상이 있으실 만큼 자주 재발하게 되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클라미디아라든지 그런 거는 흔하게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성병? 빈도를 보면 사실 저희 균 검사하면 간간이 나오는 균이긴 합니다.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상대적으로 흔하고 예전보다는 매독 같은 경우는 진단율이 조금 더 낮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제가 일하는 환경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고 또 높은 연령대에서는 아직도
흔한 질환이 이제 매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병들이 다 무조건 좀 암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병인지도. HPV, 그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성병들은 암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이게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골반염을 일으키고 요도염을 일으키고 질염을 일으키고 이런 거예요. HPV 저위험군은 사실 암과는 관련이 없고 이제 사마귀를 만들어서 좀 귀찮게 하기는 하죠. HPV 고위험군은 실제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인이 됩니다. 고위험군 중에서도 16번, 18번 바이러스는 암으로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밀접한 추적 관찰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전 단계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종류 자체가 많기는 한데 이 16번, 18번 플러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동반 감염이 되면 자연 치유가 안 되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어떤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다실 맞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만 치료를 하면 파트너는 아직 갖고 있는 경우에 또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 치료하셔야 되고 두 분 다 치료가 잘 된 거 확인하시고 관계하셔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굴레에 갇히는 거를 막을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 가다실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된 의견이 있거든요. 원래는 45세 이상에는 권고 안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파트너가 계속 바뀌실 소인이 있는 분들은 비용적 문제가 없다면 맞는 거를 권고하고, 예전에는 사실 사가하신 분들 재접종 하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고가를 접종하는 게 또 역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권장드리고 있고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30세 이상에서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는 부작용보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26세 이후에도 남성분 30세 이후에도 맞으시는 걸 권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콘돔이 되게 성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뭐 피임 도구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HPV나 뭐 헤르페스 이런 것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콘돔이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데요. 100%가 아닙니다. 콘돔을 쓰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안 쓰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콘돔이 뭐 신체 전체 접촉을 다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콘돔을 쓰시더라도 생길 수는 있죠. 성병에 걸렸다는 거 내가 물러난 사람이다, 다수의 파트너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운이 없게 그런 바이러스를, 균을 갖고 있는 분과 관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숨겨야 될 일이 아니니까 병원에 오셔서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오시면 골반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암이 생기거나 한 상태에서 치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않고 병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게 좀 풀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